아니 근데 이렇게 소비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도 맞지만 처음부터 애초에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를 하면은 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 사전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전 규제?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보험 설계사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상품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향들이 강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에는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위법 행위가 됩니다. 위법. 법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6대 판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동반될 예정입니다. 특히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다른 원칙을 위반하면 수입의 50% 이내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예. 수입의 50% 이내. 예. 이를 판매한 설계사에게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과징금과 과태료 관련돼서 추가된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조항이냐면, 다만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러니까 과징금과 과태료가 되겠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잘 보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왜 시행됐죠? 소비자를 보호. 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보기에 악용될 여지 충분합니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게 판단 기준도 애매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 당국과 보험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닐까. 처음에는 금융소비자법에 없었던 내용인데 최근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진짜 과징금이 최대 1억? 죄송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과징금 얘기를 했고 과태료 얘기를 했는데 이 과징금과 과태료 그냥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징금이라는 거는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걸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라는 거는 이 이득과 상관없이 그 행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금이죠, 벌금. 예, 쉽게 얘기해서 벌금이죠. 과태료 1억 원이면은 상당히 센 금액인 것 같은데. 물론 뭐 이렇게 들어보면 셀 수 있죠. 최대, 맥시멈 1억이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1억이란 얘기가 아니고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선이 1억이란 얘기입니다. 최대 1억 원. 네, 그리고요, 설명 계속 이어가 주시죠. 그리고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권유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보험 대리점에게는 최대 7천만 원, 보험 설계사에게는 최대 3,500만 원의 과징금 아니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재가 강해지다 보니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얼렁뚱땅 대충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언급했던 상품인데 기억들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무해저항급형 상품하고 저해저항급형 상품. 기억납니다. 예, 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그 고객들의 피해가 커서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한다고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네. 이런 사례들처럼 소비자들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이 본인들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나 과징금이 깨지니까 이제 함부로 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줄어들겠다. 그리고 설명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이거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과태료가 10배가량이 늘어난 거였거든요. 아까 제가 설계에서 최대 3,500이라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늘어난 셈인데,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도 과태료 내야 되는 부분이 약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최대 7천만 원. 그래서 보험사 및 설계사들이 완전 판매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지 않을까. 과거의 비해 제재가 과해진 만큼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꼼수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이 시행된다는 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예. 또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지금 보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규제랑 구멍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걸로 정말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모두 보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보험사, 소비자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설명의 의무 관련입니다. 이 설명의 의무 위반은 아까 얘기한 대로 6대 판매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보험이나 금융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제도입니다. 근데 안 지켜졌던 거죠. 예, 안 지켜졌던 거죠. 참 아이러니했던 게 이제 고객이 나는 설계사한테 상품 설명 제대로 못 들었다라고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증거가 어딨냐. 당신이 설명을 못 들은 거에 대해서 입증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입증 의무가, 입증 책임이 고객에서 보험사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당연한 예전에-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런 거잖아요. 난 설명을 못 들었는데 나는 못 들은 걸 못 들었다고 입증하는 게 사실은 그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보통 설계사를 신뢰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뭐 증거를 남기를 생각조차 안 하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전히 저는 좀 이제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해피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예. 해피콜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때 계속 설명했지만은 설명대로 이제 답을 해라. 아,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제 해피콜이라고 표현하는 거 좀 안 되는 게 옛날에는 해피콜이라는 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몇 월 이후부터 이전에는 해피콜로 이제 그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도 보내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건 이제 전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완전 판매 모니터링입니다. 아, 완전 예, 판매 완전 판매 모니터링. 아니 어쨌든 뭐 카톡이든 전화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신경을 기울이면서 똑바로 대답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거의 않잖아요. 없죠. 그냥 예. 정해진 대로 대답을 하잖아요. 설계사들이 보통 이제 지시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스크립트까지 줘가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험사는 우리는 했잖아요라는 그쵸. 증거로 악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보험 상품 설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냥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했던 행동들로 인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되는데 분명히 보험사들도 지금 대책을 세울 겁니다. D땡땡 보험사는 기사가입이 낮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기사가입이 낮더라고요.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됐다고 아 저희 보험사는 소비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까? 이런 보험사 있을 것 같습니까? 없죠, 없죠. 제가 너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있겠습니까?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이윤 추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들도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응해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변액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만 핵심 상품서를 제공했었는데 이제 모든 보험 상품에 확대해서 이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증거처럼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요거 예, 예.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는 네. 있겠죠. 예. 왜냐하면 보험사나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상품 설명을 정확하게 했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핵심 상품 설명서 제공을 했고 해피콜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 받았다. 라는 논리와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가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해했다고 네네네 하고 답변을 하거나 핵심 설명서에 대한 내용은 보지도 않고 봤다고 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너는 미끼를 부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소비자의 권리를 높여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이 권리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잘 지켜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아, 예. 네. 왜 이런 법이 이제서야 만들어졌을까요?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쉬는 시간에 잠깐 찾아봤거든요. 네. 그 기사를 봤더니 이게 국회에서 이제 8년 만에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됐다고 합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 통과됐다고 하네요. 예, 예. 아마 뭐 작년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사모펀드나 예. 라임 같은 사례가 좀 터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빨리 시행됐어야 되는 거죠. 예, 그쵸. 이런 법이 빨리 통과됐다면 보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라도 이렇게 법이 시행됐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달라지는 건 없나요? 좀 감질나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한 번에 쫙
아니 제가 언제 감질나게 했다고 이러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앞에서도 네. 얘기했지만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중요한 거는 이 시청자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설명의 의무가 있는 박 실장입니다. 네. 이 발음은 뭐죠? 네. 빨리 설명 이어가시죠. 아마도 여기 계신 두 분은 아마 쉽사리 접해보지 못했을 부분일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진성이 이제 의뢰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보험사에 민원을 넣고 이제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불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불수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김민영 국장님이 하고 계신 암보험금 분쟁 관련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 발생되게 되면 보험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비자가 신청한 분쟁에 대해서 제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쟁 소송을 걸어서 이제 장기화를 유도하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일반인이 네. 대기업을 상대로 제소를 당했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발생할 법률 비용도 비용인데 통상적으로 이 소송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엄두조차 안 내는 경우도 많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보험사에서 유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험사에서 합의 제한을 합니다. 이 고객이 받을 때는 암 진단금이 만약에 5천이라면 뭐 2천만 원에 3천만 원에 합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궁핍한 상황에 몰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보험금도 제대로 못 받고 심리적인 부담은 부담대로 느끼다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 분쟁, 여기서 말하는 소액 분쟁이라는 거는 조정을 통해서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 원 이내의 것을 이제 소액 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법의 이름 뒤에 숨은 보험회사들의 부당한 행포를 막겠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좋은 거네요.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예. 네. 일반인들은 소송이라는 게 정말 큰일 같잖아요. 그렇죠. 소송이라는 단어에서도 아마 압박감을 그렇죠.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제소를 금지했으니 이제 이런 부담이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렇게 분쟁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이미 보험사가 소송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법원이 그 소송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보험사 입장에서도 소액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서도 굳이 소송까지 제기해 가면서 실효성이 없죠. 그렇죠. 어차피 금지를 당할 텐데 네, 그쵸. 실익이 없겠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결국 소송을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이제 딱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예. 보험사와의 그 분쟁이 좀 수월하게 풀리는 부분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바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가 되는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박 시장님과 고반장님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했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설명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오늘 정말 꿀 정보였던 거 맞죠? 네, 확실한 거죠? 네, 꿀 정보였던 거 제가 같습니다. 입에서 단내 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확실한 거 맞죠? 꿀 정보였습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보험사의 부당한 행포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조금이나마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제 1000명을 만 남았습니다. 네. 920명 정도 됐으니까 마지막 정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1000명 넘으면 이제 저희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 싫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바이바이.